네, 반갑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화상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우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4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피하셨죠? 아니, 피한 거 아니죠. 시간을 못 냈죠. 이번에는 갑자기 디스하시는데. 이번에는 어제 제가 연락드리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제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우 의원님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좀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걱정이네. 이게 네.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가 좋아져야 되는 문제여서. 네. 근데 그나마 어저께,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동탄역 예, 롯데캐슬. 롯데가 예. 그 고점을 한번 찍어서 그렇죠. 이쪽 동탄을 중심으로 한 예. 이게 이 수도권 주민들의 네. 그 관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예. 그나마 좀 저로서는 위안을 하는데 그 시장이 예. 이렇게 이제 좀 확대되려면 시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윤대장 TV입니다. 윤대장 TV죠. 네. 윤대장 TV 보시는 분이 아무래도 네. 부동산 관련 업계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예, 그래서 최근에 동탄역 롯데캐슬이 41평이 22억에 거래됐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맞는 금액이냐,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적절한 금액이냐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님 보실 때는 동탄역 롯데캐슬 41평 22억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시장가에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게 그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 맺히지 않을까 싶고 동탄에 그런 아파트가 생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동탄에 아파트가 그렇게 높아졌으면은 다른 것도 결국 연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것이 동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로서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지금 경기 전체가 살아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탄이 22억 이렇게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아니면 또 수많은 단톡방에서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성정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화성정이 어디냐면 동탄 1신도시 반월동 그리고 동탄 2신도시의 영천동입니다. 네.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제 집도 여기고 네. 일신도시. 네. 아, 제- 1신도시에 거주하세요? 예, 예. 예. 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빛마을, 네. 삼부 르네상스 그리고 아, 삼부 르네상스 지금 집값 올라가나요? 제 전세라서 집값에는 그렇게 특별히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무주택자. 예. 제가 처음부터 예. 2009년도에 거기 전세로 들어왔는데 예. 집주인이 그 사이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운 좋게 네.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하신 분들이 예. 이제 이렇게 손바뀜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사 비용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예. 이사심센터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이원희 의원님은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도 거기 소방서 바로 옆에 아, 예. 거기에 있고 그 베스트 아이들 병원 바로 옆 건물이 이제 저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그 당을 네. 파란색에서 이 오렌지색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게 오렌지색이 개혁신당인데 여기 써 있죠 개혁신당. 근데 이 개혁신당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딘가에 출마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 지형 조사를 해보니 또 이동탄을 중심으로 한 화성 을 지역이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다. 전국에서.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길래 39에 이게 젊은 사람이 젊은 도시에서 뭐 소구력이 더 있지 않겠냐. 예, 예. 그 동탄 일신도시는 뭐 아시겠지만 한 이신도시에 비해서는 한 10년 정도 먼저 생긴 네. 도시라 좀 이제 안정을 되찾는 네. 시기고 이신도시는 이제 막 이렇게 변화가 이제 네. 무쌍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도시에는 네. 젊음의 역동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고 제가 이쪽에 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선택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도 지금 그 저희 윤회장 TV에 인터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동탄 1에서 그 동탄 1이 생기고 나서 계속 쭉 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범단지부터.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지금 3선이시고 네. 지금 4선을 도전하시는데 그러면 12년간 지금 동탄 지역구를 가지고 이제 계속 국회의원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동탄 분들이 이원욱 의원님을 이제 익숙하신 분도 많고 또 오래 했으니까 또 호불호가 또 나뉘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경부지화도 늦어졌고 트램은 지금 10년째 지금 뭔가 예. 계속 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출마하실 때마다 좀 빨리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좀 많이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부지화 트램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부지화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LH하고 도로공사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부선 지하화를 도로공사는 한 500m 정도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예. 이게 이신도시가 이제 처음 기반이 될 때가 2008년도 이때쯤인데 그때 이제 계획이 그랬는데 야 그거를 500m 가지고 안 된다. 더 늘려라. 네. 그래가지고 1.2km 구간으로 원래는 저희는 2km 구간 정도를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 5산으로 빠져나가는 제2외곽 네. 예, 그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하고의 간격 네. 거리 간격 때문에 1.2km 정도뿐이 할 수 없었고 1.2km로 늘리는데 LH나 도로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네. 뭐 도로 간접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m를 어찌됐든 1.2km로 협의하는 시간이 첫 번째 늦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를 못한 게 좀 지금으로서도 좀 안타까운데 네. 이게 네. 예산은 LH에서 냅니다. 근데 LH가 내고 공사를 두 군데서 나눠서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신기술이 들어온다, 신제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도로공사와 LH가 계속 핑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됐고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늦어지게 된 원인이고, 저 때문에도 한 6개월에서 뭐 한 8개월 정도, 저 때 순수하게 이원욱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기간입니까? 그거는 예. 제가 이제 동탄역 복합화를 예.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기가 지하화가 되니까 롯데캐슬 앞에 네. 거기 이제 지하화가 되면 이게 지하로 박스가 붙이는 거거든요. 예. 박스가 붙여가지고 한 번 공사가 그냥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대한 그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로 빠져나와서 고속도로가 고속버스라든가 뭐 아니면 시외버스 이런 것들은 위에서 빠져나가서 한번 정차하고 거기 다시 들어가고 네. 요거를 설계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비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LH를 제가 이제 국토에 있을 때 이거를 설득하고 뭐 압박하고 해가지고 야 수도권 도로라고 하는 게 막히는 게 결국은 기흥부터 양재까지 아니냐, 네. 반포까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GTX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네.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교통의 허브로 만들면 고속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네. GTX를 타고 강남역으로 진입을 한다면 네. 그 수도권 도로가 막히는 데 있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막히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막힘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며 네. 두 번째 오히려 서울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진입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를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 동탄역 복합화를 추진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박스를 넣고 뭐 이런 공사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그 추가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일단 사업을 중지를 시켰죠. 예. 중지를 시키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다시 하고 뭐 예산 반영하고 뭐 등등 이거를 LH가 해놨는데 동탄역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여기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지상에
이기를 공원 위로 네. 말하자면 지상 공원 위로 버스를 정차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드셌죠. 저는 이거를 추진할 때 동탄의 주민들이 이거 진짜 열렬한 환영을 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최고의 정말 교통의 허브가 된다. 그리고 이게 버스가 지금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 오히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면 지하로 가니까 동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버스가 위에 정차하는 것이 훨씬 더 동탄을 알리는 데도 그렇고 발전시키는 데도 좋다라고 해서 이제 제 당시 그걸 중지시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겨울철 이런 철들이 만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게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늦어졌는데 그거는 제가 순수하게 저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금도 굉장히 아쉽고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트램 이거는 트램도 말 많은데요. 트램은 이제 처음에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고 9,200억을 관경교통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이 낸 돈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비율로 보면은 한 60% 7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트램을 하려고 딱 보니까 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법이. 그러니까 이게 트램이라고 하는 게 기차와 버스의 어디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버스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 기차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법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철도 주변에 뭐 30m 공간 이런 데는 무슨 뭐 거기에 건물 하나 뭐 아니면은 뭐 내부 인테리어 하나 공사 받으려면은 다 그 국토부로부터 철도시설 보호구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꺼려합니다. 좀 버스를 하면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버스라고 이게 치면은 기존의 대중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가 LH가 이신도시를 만들면 트램을 해놓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련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이 지나고 재선이 됐을 때 결국 초선 때는 제가 산업위에 있었는데 이 산업위에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국회는요 상임위 떠나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국토위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선돼서 국토위에 갔죠. 국토위에 가가지고 트램 3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실제로 하나 더 트램 4법, 트램 5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철도법, 철도 그다음에 대중교통법 등등의 이 법을 다 개정을 했고요.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트램 3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야 의원들로 해서 그 법을 다 개정을 했고 제일 개정이 어려운 법은 도로교통법이었습니다. 이게 트램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많이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램이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사고율이 좀 늘어나요. 같이 막 다니고. 왜냐하면 같이 다니기도 하고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버스보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율이 늘어나니까 경찰청 입장에서는 사고율이 늘어나는 거를 뻔히 전 세계의 모든 트램이 들어가는데 뻔히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주란 말이냐. 못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경찰청의 도로국장 이제 그 양반을 만나서 제가 술도 사주면서 이게 내 책임이냐. 내가 트램 만들자고 했냐. 국토부가 LH가 트램 만든다고 해놓고 잊어가지고 법을 안 만들면 완전히 국가는 사고를 국민들로부터 사기를 친 거 아니냐. LH에서 했지만 경찰도 똑같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국가 똑같은 거지. 그렇죠. 뭐 경찰이 반대해서 안 돼. LH 하려고 그랬어. 아니면 이원욱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해서 안 돼. 이렇게 되냐. 화성시장부터 화성 국회의원부터 모든 사람이 욕을 먹는 행위를 지금 당신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술 사주면서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제가 만든 법 중에는 그 대중교통법, 철도법 이런 거 빼놓고도 아까 이제 운전면허. 그러면 이게 버스 운전사 자격으로 운전하고 할 것인가? 또 철도로 철도 기관사 자격을 일단 운전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면허가? 그 면허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했고요. 그럼 보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철도로 볼 거예요? 아니면 버스로 볼 거예요?
좀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전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전차가 없어지면서 예. 관련된 규정들이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서 완전히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규정을 다 정비하는데 몇 년, 한 4년 걸렸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허가, 뭐 법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 인허가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고, 두 번째 규정이 정비되자마자부터 이제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LH 그 화성시, 경기도 뭐 이런 데가 이제 예산을 아니면 인근의 이제 수원, 오산까지 들어가니까 거기가 예산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경기도 신경 안 쓰고 화성시는 뭐 이제 뭐 당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발을 동동동동 굴고 있고 오산도 신경 안 쓰고 수원도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상황. LH는 아까 한 1조 4천억에서 총 예산 중에서 그 9,200억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몇 가지 노선이 빠지면서 변경이 되면서 총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200억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분담해 가지고 우리도 돈을 덜 낼게. 제가 진짜 LH 산하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회의할 때 종이를 짝짝짝 찢으면서까지 협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그 예산 전체를 일단 우리가 책정된 예산 9,200억은 다 낼게. 라고 해서 일단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니까 용역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설계가 나갈 수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업 주체의 문제도 이제 다 해결을 했고 근데 초창기에는 지금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LH도 무서워하고 경기도도 무서워하고 화성시도 무서워합니다. 아무도 해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본 데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기업뿐이 없어요. 네. 다 무서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속도감 있게 막 나가지 못하고 차근차근 한 발짝 이렇게 나갈 수뿐이 없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 나머지는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설계하고 있고 뭐 등등 하니까 지금부터는 뭐 이제 애초에 계획된 대로 2008년도에는 이거는 뭐 무조건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 착공 예정인데 네. 올해는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착공합니다. 이제 설계하고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 트램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얽히고 얽힌 사업, 많은 또 도시들이 얽히고 얽힌 사업인데 그거를 의원님이 총대를 메고 열심히 풀고 만들고 협의하고 네. 해서 늦어졌지만 그래도 의원님 때문에 좀 빨라졌다. 빨라졌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만큼 왔다. 이만큼 왔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없었으면은 아마 이만큼도 못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트램 사법 만드는 데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보면은 트램 사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 왔던가 이런 거 자세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성정에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게 트램이랑 동탄 인덕원산 그리고 이제 솔빛 나루역 이 세 가지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트램은 이야기했고 솔빛 나루역 좀 이야기할까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인동선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노선입니다. 사실은 철도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 국가철도는 국가가 시행을 합니다. 그 도시철도는 시나 광역시나 특별시, 도가 시행하는 철도를 이제 그 도시철도라고 하는데 두 개의 광역시나 도 이상을 넘나드는 것 이거는 국가철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같은 도 내에서 같은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탄 인도건선은 도시철도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에 따라서 예산 분담의 비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국가철도는 국가가 전체를 다 예산을 분담하고 그 도시철도는 일정 예산을 도가 내야 돼요. 네. 그럼 당연히 도시철도가 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금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막 들들들 들볶아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는 국가철도 사업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럼 더 좋은 겁니까?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경기도 입장에서. 예. 왜냐면 그 나머지 예산들은 특별 거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경기도 주민 복지라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이 받은 사업이죠. 그죠? 그 심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재부, 특히 기재부. 네. 기재부는 이거 하기 싫어하는 사업. 왜 이게 도시철도 사업을 우리가 국가가 떠맡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무산시킬 것인가를 맨날 고민을 하고 네. 뭐 등등 이래왔던 사업이고 뭐 이제 경기도나 이제 관련 인근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의 입김이 센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재부에서 맨날 틀어버리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됐던 거예요. 이게 BC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노선 이렇게 바꾸고 BC가 안 나와. 그러면 병점역까지 한번 해볼까? 좀 늘려볼까? 병점역에서 인동까지 또 BC가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노선이 확정된 거는 기흥을 들렸다가 동탄으로 오는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좀 말이 빨라졌을 텐데 그 사이에 GTX 노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복 노선이 싹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노선을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또 용역하고 이러잖아요. 용역 한 번 내면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막 늘어졌죠. 그러다가 하여튼 동탄 우리 일진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기재부가 예산을 아낀다고 그 메타역까지는 그 같이 이용을 하고 인입선을 서동탄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하게 도로를 예산 이게 노선을 꺾어 가지고 서동탄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 밑으로 파는 이런 노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구간을 동시에 같이 이용하니까 인도권으로 가는 그 철도 노선하고 같이 이용하니까 예산은 무지하게 줄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솔빛나루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 돼서 그 노선 변경하는데 또 1년.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게 인동선이 서동탄역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호선이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는 1호선 연장 노선으로 바꾸는데 또 1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이제 늦어졌는데 이거는 6기선만 늦어진 건 아니고 동탄 인도건선 전체 노선이 그러한 그 예산 분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호선 연장도 이제 다 마무리 졌고, 그래서 이제 솔빛나루역은 한 95%까지는 이제 왔고요.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솔빛나루역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화성시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탄 인도거선은 지금 이제 실질적인 착공을 곧 앞두고 있고. 아니 착공했죠. 그러니까 깃발이라든지 이런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니 여긴 아니고 저기에서 그 인도관에서 이미 착공했습니다. 착공. 예. 착공식도 하고 막 사진 있는데 실제 삽질이 들어가는지를 좀. 삽질했습니다. 삽질. 그럼 동탄 인도거선은 착공했고. 솔빛나루역은 이제 용역. 용역을 발주돼서 이제 거의 될 것이다. 네, 95%. 네, 95% 이상까지 왔. 동탄 인도관선, 동인선이 95%까지 왔다. 네. 이번에 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솔빛나루역입니다. 그쪽 이제 나루상가 쪽 인근으로 사시는 분들은 솔빛나루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고. 그럼요. 그걸 어떻게 공약을 걸고 추진하냐에 따라서 표심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정치 쪽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타 후보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래서 비방을 못 하시겠네요. 저는 원래 비방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핵심적인 요거 딱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색깔이 파란색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잘했다는 이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의 정치가 이제 양극단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쪽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여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 두 서로가 악마화시키면서
오로지 민생은 뒷전이고 싸움만 일어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 혐오 정치,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를 뿌리 뽑지 않고 이 정치 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난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진 게 2014년도거든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 당시 정치권이 야단버석을 떨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이 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 투쟁만이 중심인 이 정치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 계속되고 또 서현역 난동 사건과 같은 이러한 증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정치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아주 간절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시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얼마나 앞으로 정치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고 당내에서 투쟁을 열심히 하다가 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다가 1월 10일 날 제가 민주당을 등지고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하면서 보니까 27년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 공천 파동 속에서 탈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공천 떨어졌으니까 탈당해 뭐 이러겠지만, 저는 훨씬 그 이전에 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제3지대 정당 하나 만들어야 된다. 캐스팅 보트 정당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정치 풍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민주당을 나와서 지금 개혁신당 오렌지 정당에 오렌지색 정당에 나왔고 이 전혀 다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인데요. 친명도 친윤도 아닌 친국민 정치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비전,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빛나루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서관을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꾸밀 것인가. 뭐 이동탄에도 지금 화성중앙도서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하고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서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4년 정도면은 충분히 마무리 짓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고, 한 번 더 이번에 국회를 해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두 번째 제가 지역에서 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인도건선도 마무리하고 솔빛나루역도 마무리하고 뭐 등등 이런 정치적 여정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 시민들께서 그 이원욱을 잘 바라봐 주시고, 한번 이원욱이 왜 저렇게 주황색으로 옮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고. 네. 동탄 유튜버는 윤대장 TV. 윤대장 TV. 동탄 부동산은 시범대원 코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